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며칠 전에 독서 모임에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 대해서 독서 토론을 했었어요. 영상에는 거의 자기계발서 위주로 올리는데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이런 고전이나 뭐 인문학, 또 때로는 심오한 철학책 이런 것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영상으로 찍기에는 저의 지성이 너무 모자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해석을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제가 요즘에 괜히 바빠서 그 책을 자세히 못 읽고 독서 모임에 갔어요. 제가 정확히 안 읽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에 그 감정의 흐름을 캐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베르 까미는 되게 그 사진이 되게 지적이고 멋있잖아요. 마치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처럼. 그리고 약간의 제임스 딘을 닮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베르 까미는 알제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한강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셨잖아요. 근데 어떤 논쟁이 일어났었냐면 그 한강님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소년이 운다 때문이다 내지는 채식주의자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저도 작품으로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그 작가에 대한 문학 세계에 대한 그 평가로 상을 주는 상이더라고요. 이 독서 모임에 있었던 분 전부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읽고 그 한강 책을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한강님하고 알베르 까뮈하고 공통 분모가 있다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품을 쓰는 작가님들은 그 생각이 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마치 이 글이 내 글인 양, 이 속의 주인공이 나인 양 이렇게 쓰셔야지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처절하게 내 자신이 너무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내 얘기로 투영이 돼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은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은 처음에 고백을 하면 이 책이 제 눈에 잘 안 들어왔었어요. 이 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은 주인공 메르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알베르 까뮈는 이 책을 통해서 실존주의랑 부조리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메르소를 책을 끝까지 완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충 읽어서 그 정확한 부분의 디테일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르소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지도 않는 사람과 잠을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두를 꺼냈는데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그거는 너만의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그래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읽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어떤 분이 읽어주셨는데 제가 읽어주시는 순간에 이런 감정을 가진 메르소면 충분히 이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화두는 그거예요. 정말 메르소가 이방인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메르소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심하게 붙었었어요. 어제 독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토론을 고전이나 이런 인문학, 철학에 가까운 책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의견이 정말 분분해지고 각자 그 토론이 깊어지니까 다각적으로 메르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책에서는 저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려요. 5060은 물론 뭐 노벨 문학상을 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알베르 까미 저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도 한번 제가 뭐 원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원어로 읽으면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여기서 묘사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정말 태양 때문에 누군가를 쐈다고 묘사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들으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나, 그리고 그게 정말 진실이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알베르 까미는 이 메르소를 통해서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르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작품은 단순히 부조리에 대한 철학, 부조리를 바라보는 시선, 이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 독서 모임에서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메르소 같은 사람이 저희 주변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나눴는데, 안독을 하신 분들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100%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 페이지를 읽어주실 것을 요구를 드렸어요. 제가 전체 완벽하게 읽지 못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읽어주시는 페이지와 그분들의 생각, 이런 거 하나씩을 제가 들으면서 이래서 노벨 문학상 작가의 마인드, 작가의 철학이 이 알베르 까미를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르소는 어찌 보면 그 사형을 앞두고도 이 현실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을 수용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는 거죠. 이런 사형이라는 운명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저희가 살면서 정말 삶이 부조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부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알베르 까미는 이방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5060 이 세대가 주어진 삶을 그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개척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결국엔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를 이 책에서는 강력하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이 간혹 불합리하고 부조리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온전히 지금을 살아라. 결론은 나답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책이에요. 이 이방인이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책은 제가 처음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메르소?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 정독을 하니까 메르소는 능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나이에 그 읽어야 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도 한 번씩 도전해서 읽으시는 것도 되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한 달에 그 4권의 책을 읽는다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 권은 항상 이런 노벨 문학상 작품이나 철학책 이런 거를 반드시 넣어서 읽는데, 이런 거를 읽을 때 가끔 이게 뭐지? 우리가 아는 그 능동적이고 해맑고 긍정적인 에너지 막 이런 책을 읽다가 이런 책을 읽으면 생각이 되게 깊어져요. 그리고 토론도 저희가 이런 토론은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정말 각자 생각이 너무 쫙쫙쫙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막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나의 주장은 이 페이지 때문에 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주장은 이 페이지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고 이 페이지 때문에 생각이 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페이지와 생각을 딱 종합해서 사고를 하면 융합적인 사고가 좀 가능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희 5060 읽기에는 너무도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세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